네, 그 왕엄수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화음에 대해서 그 수학 주모님께서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화음 이면에 어떤 수학적인 구조들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하면 저희가 좀 신기하고 있는 약간 중이고 좀 계속 음악이랑 관련돼서 이모저모 좀 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혹시 네, 그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 새로 오신 분한테 먼저 한번 말씀 듣고 수학 주모님께 마이크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교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지금 내년에 수학과 대학원 들어가는 이제 석사 예비 학생이고요. 이 왕엄수 들어온 거는 그냥 사실 제가 뭐 수학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음악이에요. 둘 다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 왕엄수 시간이 그냥 수학에 치우쳐도 전 좋고 음악에 치우쳐도 좋고 적당히 중간으로 가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같이 얘기나 나눠볼 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수학 주모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슬랙에 자료들을 좀 올려놨거든요. 네, 올리신 거는 다 봤습니다. 네. 네, 이제 조건희 선생님이 다 잊으셨다고 해서 그냥 이제 좀 다음에 혹시 논문을 쓰시거나 할 때 너무 그 음악에 대한 그 기초가 없으면 논문을 읽기가 어려우시니까 그걸 생각해서 약간 자료들을 만드는 거라서 이재철 선생님은 좀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예, 정말 기본부터 그냥 같이 해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아니,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이제 네, 정말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만 다 모여 있네요. 그러면 슬랙에 올려주신 자료를 공유하면서 설명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진작 말씀해 좀 주셨네. 잠시만요. 몇 번 그냥 음악 이론을 좀 해볼까 생각만 했다가 그냥 그 정도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 예, 어떤, 친구가 어떤 분야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제일 많이 듣는 거는 클래식이긴 한데 거의 다 좋아해요, 저는. 네. 아, 국악도 듣고, 네, 다 들어요, 정말로. 네. 정말 다양하시구나.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좀 성악도 약간 듣고 있습니다. 음.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예, 올라온 순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순서가 뭔지가 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가 이제 거기 첫 장, 둘째 장 이렇게 이제 뒤로 가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첫- 며칠의 간격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날 올린 거, 두 번째 날 올린 거, 첫날에 첫 페이지가 제일 처음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아니 그총 4일 동안 자료를 올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첫날 올린 거부터 해서 지금 이제 아, 진행 그러면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순 올리신 그대로 그러면 공유를 예, 해볼게요. 예, 그게 맞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네올린만 이론을 이제 혼자서 사부작 사부작 공부해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톤네츠를 그려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 톤네츠를 이해하는 과정도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우다가 못 지워가지고 맨 끝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 빼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자료를 올린 게 있는데 그 다음 자료부터 그러니까 아마 조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로 올려주신 게 이것들입니다. 이거 예, 말씀하시는 예, 것 예.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톤네츠를 네올리만 톤네츠 오일로 톤네츠를 이제 올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좀 그려보려고 하다가 이거 그리는 것만 해도 그때 좀 지쳐 있어가지고 계속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못 그렸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나 계속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12음계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게 중간에 어떻게 좀 다른 길로 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12음계로 계속 반복 순환된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려보고 싶었던 걸 이제 선생님 오셨어요? 그려보고 싶었던 걸 이제 그려봤다는 증거로 이것을 이제 제가 올린 겁니다. 그때 이제 네올리만 그 톤네츠를 중, 중간까지만 그렸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간다. 완전 5도와 장삼도와 단 3도의 세 가지 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삼각형 모양을 그리면 이제 이게 떻게 된다 이걸 그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려보니까 전부 다 12음계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려볼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제, 제가 그때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걸 그려봤고요. 이제 제가 그때 이 네오리만 이 토네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악사에 대해서 조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집합 이론에서부터 이 음악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물론 좀 그게 당연하다 생각되는 게 처음부터 뭐 복잡하게 연구가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제 집합 이론이라는 게 음정이나 어떤 그 음고, 그러니까 음 높이 이런 어떤 것, 이게 어떤 단순한 하나의 정적인 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어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발전한 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공부하기 이제 네올리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전 과정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변형 이론이라고 해서 루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집합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감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전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는 영어로 돼서 제가 문맹이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읽어봐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영어 같은 거 너무 싫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외국어를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건 영어로 돼서 못 읽어봤는데 구글링을 한 거예요. 할 것 같으면 그 루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집합 이론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음악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연산으로 이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 그런 공부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학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오늘 그냥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제가 이해 못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인의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음정이나 뭐 음높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에 관한 모든 항목들을 다 수학적인 공식이나 그 연산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다 공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귀가 쫑긋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했을까? 이제 그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어, 가령 C 메이저 그러니까 장 3화음을 이제 반음씩 세 개를 높여봐라. 그게 이제 연산인 거잖아요. 그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높이면은 E 플랫 이제 메이저가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뭐 확실히 몰라도 대충 이제 느낌이 올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그다음 이야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변형 이론의 그 수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어떤 그 공식을 만들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알 것 같으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집합이 있고 그러니까 U라는 전체 집합이 있고 처음에 이제 시 장사마음에서 연산 연산을 반음씩 세 개씩 올리는 어떤 그런 연산을 통해서
E 플랫 E 플랫 그 장하음이 되는 데까지의 어떤 그런 이제 요소들 연산을 통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메이저 C 메이저에서 E 플랫 메이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원소로 잡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이 사람 이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원소들이 서로 이제 전부 다 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은 직문서에서 제가 또 들어본 게 있으니까 이제 기억은 아리아리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 직문수를 찾아봤거든요. 그 직문수를 찾아보니까 군이 되려면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황등원이나 여건이 반드시 있어야 군이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루인의 이론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일단 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군이 되는 건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숫자로 생각하면 0이나 1이 항등원이나 여건이 된다는 거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런 음악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여건을 잡고 그 황동원을 잡으며 혈압법칙은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동안 좀 많이 헤맸거든요. 그 선생님 그 직문수를 읽어볼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군이라는 이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원소들이 이게 다 군이 되어야지 그게 다 이제 공식이 되고 증명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굉장히 이제 좀 저한테는 그게 난관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걸 적용을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이게 숫자가 아닌데 어떤 여건과 항등원이 있는 걸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턴네츠 그림해야 할 것 같으면 장사 아니 삼화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잖아요. 근음에서 오음까지는 반드시 그 완전 오도가 되어야 되고 장삼 장삼도와 단삼도가 연합이 돼서 이제 장삼화음, 단삼화음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을 이제 그 네올리만 그 톤네츠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한동원으로 잡는 건가? 뭐 이렇게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거기서 딱 이렇게 막혔다는 것을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대1 장삼화음과 단삼화음이라든지 아니면 장삼도, 단삼도 같은 것들은 어떤 1대1 대응 관계 같은 건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잖아요. 단삼도의 과정을 통해서 대응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어떤 군의 개념과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제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선생님께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요새 채널에서 이제 계속 그 툭하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도 그거의 어떤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직문수 그 삼각 노트입니다. 1, 2기 기준으로요. 삼각 노트에서 저희가 그 어떻게 이 내용들을 배웠었냐면 그 숫자의 어떤 연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정수집합의 덧셈을 기준으로 하면 그 결합 법칙 어떤 세 원소의 순서 연산 순서에 상관없고 항등원 여거원에 대해서 보았던 거를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직문서 3강 노트고요. 그 3강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결합합체 항등원 여건을 토대로 해서 군 어떤 집합에다가 이런 구조가 있을 때뭐 군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이 대상을 실제로 이제 직문수 스토리에서는 선형대수랑 연결을 짓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대상을 함수 쪽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함수라는 어떤 대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집합이 두 개가 있어서 한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씩을 어떤 다른 집합으로 다른 하나 이제 옮겨주는 어떤 방식을 요 어떤 대응하는 방식을 함수라고 지칭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뽑기통으로 말한다면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어서 뭔가 뽑기 왕구통이 하나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는 것마다 뭔가 하나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를 어떤 함수의 개념으로 저희가 정립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와닿으시라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함수라는 네. 개념이 그 두 집합 간의 각 원소를 그 각각의 원소들을 그 다른 집합의 원소로 대응시켜주는 어떤 관계를 함수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은 허용이 안 되냐면 그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었는데 왕구통이 두 개가 동시에 치사하게 흔들어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왕구통이 한 개만 나오는 거를 의미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500원짜리를 넣으면 반드시 하나씩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함수라는 개념의 어떤 이면에는 그냥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소위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를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서 어떤 이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도입했다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함수 중에서 저희가 어떤 함수를 배운 적이 있냐면 그 제가 요거를 분명히 어디인가 언급을 해놨을 텐데 잠시만요. 항등 함수를 어디가 적어놨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안 적어놨으면 어떤 백문이불여일견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다르게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가령 이 함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함수요. 이거 눈에 보이시죠? 이거 보면 그 집합 두 개를 실제로 같게 보고요. 그 집합을 두 개를 요구해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두 집합을 같은 집합들로 데리고 와서 각 원소를 자기 자신으로 대응을 시켜줍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A라는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어서 A라는 원소는 A로 보내고 B라는 원소는 B로 보내고 C라는 원소는 C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각 X라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똑같은 대로 보내는 함수를 제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 이해 그럼 가셨나요? 원소가 똑같은 건가요? 집합 자체가 보통 이제 이 함수에서 대응시켜주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 대응되는 어떤 이 대상 대응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정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 두 개를 같은 집합으로 상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말이 가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집합은 같은 거를 꺼낸 거고요. 원래는 함수의 정의상은 같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같게 한 가운데 대응을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 각 원소를 자기 자신으로 그냥 쏘는 겁니다. 그거는 네. 음악적 어떤 역동성을 생각하면은 황금함수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함수가 걸 지금 계산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항등함수라는 개념을 숫자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수에서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0을 덧셈을 하면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더해가지고 0이 되는 거를 예를 들어 n에 대해서 더해서 0이 되는 걸 마이너스 n이라고 정의하는 이 0이라는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연산의 결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원소를 저희가 항등원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군의 어떤 정의에서는 그 연산 순서랑 상관이 없다는 결합법칙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항등원, 즉 연산의 결과가 전혀 바뀌지 않게를 보장해주는 원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항등함수라는 개념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이 항등원에 대한 개념이랑 뭔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직관을 좀 주는 면이 있고 실제로 이 항등원에 대응이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네, 질문에서 제가 이게 지금 질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군이라는 연산을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집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집합에 어떤 연산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헷갈리시는 요소는 뭐냐면 집합이 일단은 숫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지금 그 어떤 이제 언급하신 거에서 집합들 자체가 숫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음계들에 대해서 12음계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집합이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집합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준다는 의미냐. 그리고 그렇게 줬을 때 이게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서 군이라고 호칭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규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규정은 아까 예를 들어서 규정이 됐잖아요. 아직 안 그 됐죠. 왜냐하면 그 삼하음 전체를 집합 S로 보고 연산을
반음을 세 개씩 올려라를 지금 연산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C 장삼화음에서 E 플랫 장삼화음으로 바뀌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거기서 어, 그 황등원과 여gon과 결합 법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네. 이렇게 네. 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결과적으로 맞거든요. 말씀하신 게 그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할 건데 실제로 그 연산과 집합이 주어지는 방식은 직문수 3강을 토대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 3강이 정확하게 그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면요. 그 일단 답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그 이 집합 그 분해에 해당하는 집합은 뭐냐면 함수들의 모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산을 뭐로 주는 거냐면 연산은 함수들의 합성을 연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산을 주는 거냐면 저희가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두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 G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A에서 B로 원소들을 하나씩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G를 따라서 B에서 C로 하나씩 보내는 방식으로 A에서 C로 가는 다른 함수가 나올 겁니다.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나요? 그러면 두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물론 여기서 지금 대전제는 정역과 공역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함수 f의 공역과 함수 g의 정역을 일치를 시켜야지만 여기 중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a에서 c로 가는 또 다른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 a, b, c를 전부 다 그냥 같은 집합으로 잡습니다. 그럼 이런 걸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당연히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두 함수를 데리고 와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저희는 연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산이라는 게 두 숫자를 더해서 또 다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그 일반적으로 숫자가 아닌 거를 추상화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숫자 대신에 숫자의 자리를 함수로 대체하고 말이 가시나요? 그러면 두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두 함수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는 그냥 방식을 토대로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직무수 3강에서 했던 얘기가 저희가 어떤 함수의 합성을 정말로 어떤 숫자의 연산처럼 사고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정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수는 0이랑 더했을 때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지적하신 항등함수는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지 않느냐가 정확하게 지적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자기 자신 어떤 바꾸는 게 없으니까 이게 항등함수가 항등원의 역할을 이 기준에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함수들을 원소로 보는 집합에 대해서 함수의 합성을 연산으로 줄 때 항등함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꾸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함수를 뱉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 과정을 이제 역으로 되돌리는 걸 저희가 보통 역원 혹은 역함수라고 호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같은 거가 되는 걸 다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대응시켜주는 어떤 이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생각하나 생각의 기준에 상관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있어 보이게 이제 결합 법칙의 이제 그림을 그려놨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추상화된 제가 이제 그림이 보이실 텐데 이게 항등함수를 제가 지시한 겁니다. A에서 A로 간 항등함수에 대해서 항등함수랑 합성을 해주면 아무것도 바꾸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군의 어떤 항등원에 대응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4강에서 한 강을 소비해가지고 얘기를 더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선형대수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선형대수는 이런 함수들 중에서 선형함수를 다루는 걸로 직문수에서 얘기를 했고 선형함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행렬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선형대 수학 파트가 이제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혹시 수긍이 가시나요? 그래서 합성을 했을 때 결과가 그냥 이제 F를 기준으로 한 거랑 아무것도 바꾸는 게 없는 그런 거를 저희가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그 이미 다 수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관점을 택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음계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 자체를 연산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12음계에서 12음계로 가는 각각의 함수들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는 어디로 가야 되고 레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것들을 다 지정하는 함수들을 다 저희가 한 번 그 건반을 누르는 것마다 사실은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겠죠. 혹시 말이 수긍이 가시나요? 그러면 저거를 합성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피아노 위에서 건반을 누르는 거를 함수의 합성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같은 얘기를 그냥 말만 바꾸는 걸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군이라는 거는 이 기준, 이 방식으로 우리가 군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봅니다. 네, 혹시 코멘트 있으면 듣고 제가 드릴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게 군이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그 예, 징벌수 이제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떤 역동성에만 계속 그 꽂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떻게 황등원과 여곤을 거기서 찾아내느냐 그거는 제가 답을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제가 약간 직관만 좀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피아노 건반을 한 번 누르는 행위를 전에 한 번 이렇게 어떤 양손을 가지고 누를 때마다 실제로는 함수를 하나 주는 걸로 대응을 시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누른 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를 저희는 항등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른 행위는 이제 그게 계산에 넣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누를 때 뭐를 눌렀느냐, 네, 이제 네, 그걸 계산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좀 많겠고, 제가 조금 더 이- 이제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 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걸 제가 공감하는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는 걸로서 직관화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는 이미 주어져 있는 누른 거에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 이 역동성도 사실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눌러놓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어디로 대응이 되는지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항등화는 아무것도 안 바꾸는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고 역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에서 레로 눌렀으면 다시 레를 도로 바꾸는 거를 역언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충분히 가시나요? 예, 수긍 가는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군이랑이 굉장히 펀더멘탈한 그 사실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데 음악이랑 연결 지업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음악 이론을 읽으면서 군의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는 군은 그냥 수학인 줄 알았지 음악 이론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루인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결국 이제 공식을 만들려면 어떤 그런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이게 군이 다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군이 나오자마자 딱 헷갈리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던 거고요. 이제 저는 오늘 조건희 선생님만 오시는 줄 알고 조표부터 다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계시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조표랑 도성 같은 건 한 번쯤 네, 다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은 너무 기초라서 그러면 선생님 그런 거 저기 잘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면 재밌게 들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듣는 거라서 좀 선생님 거기 자료 화면 조표 키를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잊으셨다는 것을 상정하고 나서 이제 네, 사실은 초등학생보다 저를 내려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초등학생보다 못하니 더 내려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번에 이제 단삼도 장삼도 하면서 조금 제가 황당했던 게 지금 지금 키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장삼도 단삼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긴 했거든요. 근데 음악 시간이 아니니까 뭐 차례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급한 대로 건반을 들고 나와서 눈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장삼도고 이렇게 하면 단삼도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기가 이제 얼핏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이제 오선지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건반은 안 들고 왔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조표예요. 이 조표가 뭐냐면 이제 악보를 보면 뭐 샵이나 플랫 같은 거 이게 이제 샵이 붙어 있죠. 플랫 같은 게 맨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조표라고 해요. 그 조표는 그 음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권세를 누립니다. 뭐 권세를 누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지배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쉽게 좀 설명하자면 한 집안의 어떤 문패 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아파트 사니까 문패가 없지만 옛날 같으면 집집마다 다 이제 그 집 소유의 문패가 있었거든. 주로 아버지 이제 문패가 있는 건데 이제 샵이 하나 달렸을 때, 둘 달렸을 때 이렇게 이제 7개까지 전부 다 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제 머릿속으로 외워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든지 일단 머리로 외워야 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외워야 되냐면 샵이 달리는 그 위치를 먼저 외워야 됩니다. 한 개 달렸을 때는 파에, 그 다음 2개 달리면 파도, 메뉴에 적혀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파도 솔레 라미시라는 이 순서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표를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샵이 하나 달려 있을 때 여기 이제 G 메이저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오선지 메뉴의 파 자리에 샵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파 자리라는 건 지금 하도 이제 악보를 안 봐서 이제 얼핏 잘 모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밑에 도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선지를 좀 그릴게요. 크게 이제 여기가 이제 도거든요. 이게 도부터 레, 미, 파, 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가 있을 때는 파 자리에 샵이 붙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파도 솔레 라미시를 먼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라.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붙을 때는 거꾸로 갑니다. 하나가 붙어 있을 때는 시 자리에 오고 2개가 붙었을 때는 시미 자리에 오고 그래서 시미라레 솔도파 거꾸로 이제 그 위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파샵은 파도솔레 라미시 순서대로 붙고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대로 붙는다. 이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우선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파샵이 하나 붙었을 때 이걸 으뜸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붙는 이걸 이제 조표라고 하는데 이 각 조표에는 조성이 모든 게 다 2개씩 있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는 메이저고 단 3도 아래는 마이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표에는 조성을 2가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샵이 하나 붙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외우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으뜸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으뜸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음악을 배울 때 학교 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우거든요. 여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우는데 이 도가 이제 시 메이저에서 으뜸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선 영어를 알아야 될 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게이름이거든요. 게이름은 조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은 다고 레는 라고 다라마 그러니까 사장조 라장조 하는 게 지금 물론 이제 어른들은 그걸 잘 안 씁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도를 갖다가 영어에서 쓰는 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시 메이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다 장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말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라마바사 가나다 이게 이제 음이름이에요. 음이름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 불변의 것이고 이걸 개이름으로 말한다고 할 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시 장조의 으뜸음은 도고 이제 파 장조고 영어로 말하면 시 메이저입니다. 시 메이저인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음을 으뜸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으뜸음이 이제 조마다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그 조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으뜸음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으뜸음을 이제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게 그다음 기초가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샵이 나올 때는
그 파샵이 있는 위치가 그 음의 시가 됩니다. 이때 시는 이 시가 아니라 한국말로 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비가 되고 가나다라 마바 사가나가 됩니다. 이름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와 영어 시가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어떨 때 좀 혼동이 오거든요. 나는 이 시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제 이름 시로 들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혼동이 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파샵이 붙은 자리가 그 음의, 그러니까 시, 영어로 하면 비가 됩니다. 비가 되니까 으뜸음은 뭐냐면 그보다 하는 높은 게 으뜸음이 되는 거잖아요. 시 위에가 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건희 선생님?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샵이 붙을 때는 제일 처음 하나가 붙을 때는, 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설명해 드리면 그냥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 당위라는 게 그래도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가 샵이 하나 붙을 때, 아까 샵이 하나 붙을 때 파 자리에 붙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너무 이제 볼펜이 안 네, 보여서 그거는 사인. 그러니까 그냥 그러겠다고 한 거니까 그 룰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조표의 시가 된다고요. 파 자리가. 그러니까 으뜸음은 도가 으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이 으뜸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있는 자리가 시기 때문에 한음을 올리면 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가 으뜸음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파샵이 파샵이 하나가 있을 때는 한음 올려서 이제 솔이 으뜸음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조표랑 그다음 으뜸음 찾는 게 어떻게 이제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 메이저를 보면 도, 파, 샵이 두 개가 붙었죠. 파 자리에 붙었고 아까 외우라 그랬잖아요. 파도 솔레 라미시. 파 자리와 도 자리에 이제 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도의 이 음이 그 조의 시음이 됩니다. 음, 시음이 되기 때문에 이때 시는 비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이 시음이 되기 때문에 으뜸음은 그러니까 아, 이 도가 시가 되기 때문에 으뜸음을 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막 도래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지막 음보다 반음 올라가는 게 으뜸음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샵 있는 자리가 시기 때문에 하나를 올리면 도잖아요. 한음을 올리면 도기 때문에 마지막 샵 붙은 자리에서 한음을 올리면 그 조성의 으뜸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하나 더 그냥 내려갈게요. 그러려니 하고 그다음 듣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예?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파샵 세 개가 붙은 걸 보면 파도 솔 자리에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샵의 위치가. 그러면 으뜸음은 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으뜸음을 찾을 때 으뜸음을 알아야지 조성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샵이 세 개가 붙으면 한음을 높여서 라가 이 샵 세 개의 으뜸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규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으뜸음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샵이 이든 네 개 선생님의 붙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은 아니고 그냥 그 제가 예전에 저도 이 막 이름 이거 막 하다가 막 뭐 네, 시장존에 뭐 시단존에 막 이해가 안 네. 됐었는데 그냥 그 이 목적들이 그냥 음계를 정하기 위한 거라고 그거를 딱 말을 해주고 들어가면 그 음계에 따라 이제 그러니까 뭐 C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음계 안에서 놀면은 이런 분위기가 나고 아니면 막 뭐 A 메이저 스케일이면 이런 분위기가 나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음계를 선택하기 위해 이런 조표를 그린다라는 거를 처음에 명시를 해두고 들어가면 좀 설명이 매끄러워질 것 같아서 첨언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음계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음계가 미리 있고
그 음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고, 오히려 이제 분위기를 얘기를 하려면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옆에 마이너를 이제 단 3도를 내리면 이제 마이너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가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어둡고 음침하고 슬프고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메이저는 밝고 따뜻하고 좀 능동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분위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12음계를 바흐 평균율 이용해 가지고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피타고라스부터 내려올 때는 어떤 순정률이나 이런 것은 진동음을 이제 비례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제는 12음계를 정확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음계에 대해서 규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2음계는 이제 뭔지 아시죠? 이제 도, 샤, 레, 샤, 미, 파, 이게 이제 한 옥타브 안에 12음계가 들어있는 거고, 이 12음계에 따라서 지금 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에 따라서 이제 으뜸음을 알아야지 조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으뜸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규칙을 따라서 이제 으뜸음을 찾아라.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찾는지 수학적으로 계산도 솔직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면. 근데 전 이제 수학은 뭐 다른 것도 다 못하지만 수학은 정말 마이너스 만점이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으뜸음을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 샵이 5개일 경우에는 파도솔레 라, 라의 이제 마지막 파샤, 샵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럼 한음을 올려서 시가 으뜸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샵이 나오면 한음을 올리면 으뜸음이 되더라. 그걸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파도솔레 라미시 다음에 기억을 해야 할 게 이제 그 규칙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수학을 좀 하는 더 여쭤볼게요. 으뜸음의 정의가 뭔가요? 으뜸음은 시작하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장조를 얘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이제 한 옥타브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음이 도잖아요. 이 도가 으뜸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뒤에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으뜸음이 뭐예요 하고 물을 걸 대비해서 이제 스케일이라는, 넘기고 넘기면 스케일이라는 자료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으뜸음을 이제 다 그려놨거든요.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이게 으뜸음인 거예요. 아까 샵이 하나 있을 때는 파에서 한음을 높여서 으뜸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소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음이름으로는 이제 사장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게이름으로는 소울이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조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도 솔레 라미시에서 파랑 이제 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작음을 결정하는 걸 그냥 으뜸음이라고 부른다. 그냥 그 얘기죠. 아니, 그건 이제 빨리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게 으뜸음이라는 건 아니고, 이 파샵일 때는 이게 소리, 시작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음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런 이제 약간 꼼수를 써가지고 하는 높은 음을 으뜸음으로 찾아라 이거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 샵이 붙은 그 자리가 그 조성의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가 그러면 이제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도레미파솔라 시 할 때 그 시라는 소리예요. 개 이름으로 이제 다장조를 기준으로 하면 으뜸음이 도부터 시작하니까 맨 밑에 도가 이게 으뜸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맨 밑에 음이 이게 으뜸음이거든요. 도부터 시작해서 한 옥타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스케일을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음, 지금 으뜸음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데 뭐, 그 지금 그게 충돌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끼거든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조표가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조표에 따라서 조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조성이 결정이 되는데 그 조성이 결정될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음을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장조일 때는 앞에 조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다장조라고 해요. 그때 처음 시작하는 음이 도거든요. 그게 으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표가 붙으면 이제 그 으뜸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스케일을 따로 그려놨어요. 선생님이 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스케일을 따로 이제 그려놨는데 파샵이 하나일 경우에는 한 음을 높여서 솔이 시작하는 음이 되거든요. 이게 도라는 소리예요. 개 이름으로 치면 이제 다장조로 치면 죄송한데 제가 솔라시도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 이해가 안 가는 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 그 아마 익숙하게 설명하시는 방식이 제가 말이 알아들으면 알아듣는데 저도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도는 도고 솔은 솔이지. 그 그게 파샵이면 도가 이제 솔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솔은 솔이고 도는 도죠. 그게 이제 조표라는 거거든요. 조표가 12음계가 있잖아요. 아니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도는 도고 예. 솔은 솔이죠. 응. 자, 그거를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그러니까 거잖아요, 두 개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이름은 불변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을 하면 영어는 이름이랑 개 이름이 다 C, D, E, F, G,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는 C고 G는 G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도움을 다라고 해요. 다. 가나다 할 때 다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C부터 시작을 하잖아. 맨 밑에 도움을 C라고 하거든요. A라고 안 하고. A는 저기 라음이 A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이름은 다라마바사 가나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라고 부르든 암전이에요. 시라고 부르든 그거는 도를 지칭하는 건데, 그 도는 도죠.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해도 도는 그냥 도일 뿐인 거죠. 제가 그걸 그냥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도는 개 이름이기 때문에 조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있는데 이름으로 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다시 그러면 설명을 도라고 부르는 해볼게요. 게 유일한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도는 모든 조성마다 도가 다 달라지는 게 도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도가 깨스 헷갈리는 게, 갑자기 소를 도라고 하시니까 도는 도고 솔은 솔이지 갑자기 솔이 왜 도가 되느냐 이거였는데, 그러면 이해가 그러니까 되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솔 자리에 있는 게 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설명이 사실 그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를 지칭하고 있는 거니까. 솔 자리가 도인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그냥. 예, 그러니까 솔 자리에서 도가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별로 그 차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선생님 이제 얘기를 아, 저는 이게 들으니까 다 그냥 다른 건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은 예, 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네,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조 그러니까 기준으로 어떤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었어요. 예, 전부 다 각 개인 그 조표에 따라서 도의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 도가 으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케일에서 샵 두 개를 보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음악을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처음 설명이라 그냥 제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대로 네, 네, 뭐 지적하는 건 마무리 아니고 저도 그냥 제 방식이 이제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래서 그 시라고 부르는 것도 계속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표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개 이름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샵이 하나 있을 때는 솔 자리가 도가 됩니다. 메뉴에 있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도거든요.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샵이 두 개 있을 때는 도 자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 자꾸 시가 이제 우리나라 영어 시도 있고 그 우리나라 말로 또 시도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음이 이게 시기 때문에 한 음을 올리면 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가 이제 으뜸음이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보면은 이게 레부터 이제 스케일로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면 레가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한음을 높여서 생각하라는 거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으뜸음을 이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샵이 두 개 있을 때는 도가 레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다장조 솔라시가 기준의 도가 레가 된다. 아까 내가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는 각 조성마다 다 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무슨 기준을 말? 선언해주면 저는 그냥 말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장조 예, 기준으로의 도가 그 조표마다 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조표에 대한 각각의 도를 우리가 으뜸이라고 그냥 부르자. 그냥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샵이 세 개가 있을 때는 솔이 붙었기 때문에 라가 으뜸음이 되니까 이 라가 이 조성에서 도가 됩니다. 그래서 샵이 세 개 있을 때는 이걸 라시 도레미파솔라로 읽으면 안 되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어야 됩니다. 여기가 고기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샵의 이렇게 스케일이 시작이 되고, 여기다 제가 이제 샵을 왜 붙여놨냐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음표에 샵이 안 붙습니다. 샵이 안 붙는데 제가 그걸 어디다 그려놨는데 어디 놔뒀나? 샵이 안 붙거든요. 샵이 안 붙는데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보거나 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 이제 앞에 조성에 샵이 하나 있으면 그 악보에 샵이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노래를 부를 때 파샵으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있다고, 그게 이제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음악이 있을 때 앞에 파샵이 있으면 이 음악이 끝날 때까지 파에는 샵을 붙여줘야 됩니다. 샵이 그 안 그려져 있어도 이게 그래서 그게 조표고 전체를 지배한다는 소리거든요. 전체 음악을. 그 다음에 이제 샵이 두 개 있을 때는 이게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임시표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악보를 보면 이게 없거든요. 없지만 도와 파에는 반드시 샵을 붙여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칠음계를 통해서 스케일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반음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스케일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플룻을 불기 전에 손가락 연습하는 거거든요. 12음계로 손가락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각 음계에 따라서 이제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임시표가 많죠. 이 중간에 붙은 것들은, 앞에 붙은 거는 조표라고 하고 중간에 붙은 것들은 임시표라고 합니다. 이 임시표는 이게 권세가 어디까지 지배를 할 수 있냐면 딱 한 마디만 알아들었습니다. 유효합니다. 직관적으로 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제가 이제 12음계를 그리려고 하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연습하는 곡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12음계로 모든 이제 음계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임시표 넣어가지고 막 꼬아놨습니다. 이제 손가락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샵은 이제 그렇게 해서 으뜸음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으로 가면 저 앞에 그러니까 처음 두 장으로 가면 플랫이 나오거든요. 예, 이 플랫이 나오죠. 플랫의 이제 으뜸음은 어떻게 찾느냐면 첫 플랫이 붙은 첫 음에서 네 칸을 내려가면 그 음이 도가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제 알아들었죠. 예,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도 똑같은 겁니다. 스케일도 이제 저 뒤에 스케일을 보면 플랫 스케일로 이제 두 장 더 뒤로 가보면 뒤로 여기 있죠. 이제 네 칸을 내려가서 이게 으뜸음이 도가 됐기 때문에 이 개 이름을 읽으시오 하면 파솔라시 도레미파 하면 틀린 겁니다. 그거는 다장조일 때 그 개 이름이고, 플래시 하나 붙었을 경우에는 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개 이름은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알아들었죠. 이제 그럼 이제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세 개 붙으면 아까 뭐라고 했나요? 시미라레 솔도파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라의 세 번째
그 플랫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플랫이 붙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네 칸을 이제 내려오거든요. 이제 다시 네 칸을 내려오면 거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으뜸음이 시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플랫을 붙여놓은 이유가 이제 악보를 볼 때 플랫이 안 붙어 있지만 앞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시에 플랫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개가 붙어 있을 때는 라심이 세 개의 플랫이 있다고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지만. 그래서 이 조표를 하나 그려놓으면 음이 그 악보가 끝날 때까지 이게 유효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있으면 이렇게 다섯 개에 다 플랫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그걸 계산을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조표가 됩니다. 네, 이재재 이게 선생님 혹시 조표가 말씀하실 거 조성을 있으면 만듭니다. 네네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번 저 여기 그 건반 여기 그 아이패드에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서 한번 그 샵 붙은 놈이랑 플랫 붙은 놈이랑 실제로 그 원래 저희가 아는 CM계가 되는지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좀 빨라서 예, 한번 한번 눌러 해줘 그, 보세요. 아, 그 멋있는 거 갖고 계시네요. 찍어주세요. 제가 음악을 전혀 몰라서 그냥 찍어 누르 그 스케일 예그샵 붙은 다 표시해 주신 그 잠시만 다음 건가요? 다음 아니, 파샵부터 시작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악보를 못 보면 제가 못해서 예, 악보를 봐야 돼서 스케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케일로. 샵 스케일로. 아니, 넘겨서. 이거는 으뜸음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제가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한 장 더 넘기면 스케일이 나오거든요. 한 장 뒤에. 예, 네, 예, 네 여기 네 예, 그 예. C 메이저는 저희가 아니까 그나마 제일 복잡한 게 좀 샵이 많이 붙은 저 뭐야 하나 둘 셋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샵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할까요? 아 그러면 예, 저 두 번째 그 두 예, 번째가 G 예, 메이저인가요? 저거를 예. 해볼게요. 여기 솔부터 시작해서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시만요. 들리나요? 저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나요? 아, 안 들리면 이거 안 되는데. 왜 그냥 안 들릴까요? 모르겠는데. 볼륨 최대인데. 그 이 마이크에 사람 좀 목소리 아니어서. 가까이 대시면. 본인한테는 들리세요? 저는 잘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리. 네. 아, 다음에 제대로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안 들리나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으뜸음을 어떻게 찾고 그 으뜸음에 따라서 개 이름이 도리미파솔라시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 선생님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이게 조성이 된다. 그 말이 이 조표에 따라서 이걸 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조성으로.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뭘로 보이냐면 공간 위에서 저평면의 원점 정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 소리 하나 싶으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원점을 정하는 기준이 지금 그 조성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예. 그렇게 해요. 이게 보면은 약간 어떤 읽다 보니까 위상 수학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뭐 수학을 잘 알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장음계고요. 장음계는 뭘 장음계라고 하냐면 삼음과 칠팔음이 반음일 때를 장음계라고 해요. 우리가 다장조를 눌렀을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미파와 시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는 반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삼, 사음, 미파와 시도가 반음으로 된 것을 장음계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냥 그걸 이제 장음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단음계가 이제 뭐냐면 단음계는 장음계에서 단 3도를 낮춘 것을 단음계라고 해요. 그럼 단음계를 이제 그 피아노가 없어서 그런데 쳐보면 이거는 2, 3음과 5, 6음이 반음이 돼요. 왜냐하면 3도가 내려갔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치거나 할 때 쓰는 것은 자연 다는게예요. 이거는 그냥 일괄적으로 단삼도를 내려놓은 거예요. 단삼도는 선생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장삼도는 도레미 해서 그 반음이 포함된 거고 단삼도는 반음이 낮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삼도를 낮춰놓으면 그냥 자연 다는계가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피아노로 쳐보면 뒤에 음이 시와 도 사이가 약간 깨림칙하다는 게 좀 음을 그 눌러보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깨림칙한 걸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사람 얼굴로 말하면 그냥 삼도를 낮춰는 태어난 얼굴 쌩을 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교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시와 도음이 약간 좀 깨림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듣기 좋게 바꿔놓은 것이 칠음에다가 반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에다가 샵을 붙여가지고 칠음을 반음 올리면 나중에 그 건반으로 들어보면 이게 듣기 좋게 들려요. 이제 건반이 없어가지고 좀 설명하기 그런데 하여튼 이걸 그래서 화성으로 더 듣기 좋게 했다. 그래서 이름을 화성 다능계라고 하는데 음악에서는 자연 다능계는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음악적 이론에 불과한 거고 쓰는 건 거의 이제 화성 다능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성 다능계를 만들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이 라와 시 사이가 증이도의 관계가 되는데 증이도의 관계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딱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왜 밀도가 높은 데서 살면은 짐승이나 뭐 동물들도 깨깨깨 소리를 내잖아요. 어떻게 이게 딱 붙어 있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또 끝음은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이 중간음이 듣기가 싫어진 음이 나오는 거예요. 화성 다능계를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이것을 약간 다시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앞에 음도 반음을 올리고 뒤에 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 다능계를 쓰는 걸 이제 가락 다능계라고요. 이거는 이제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고 이제 보통 우리가 다능계 하면 이론적으로는 자연 다능계 그 단 3도를 낮춘 것 이거를 말하고 음악에서는 주로 화성 다능계와 이제 가끔씩 가락 다능계를 이제 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능계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알아놔야 될 거는 이게 장음계 아까 그 조성에 따라서 샵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플랫 이 조성을 알아놔야지 다능계도 이제 반음을 이용해서 다능계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음정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조바꿈이나 뭐 조음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조표와 조성을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 숫자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조표를 통해서 으뜸을 보는 법과 그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그걸 이제 이해하는 게 오늘 이제 공부의 주 목적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뭐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 선생님께 설명드려야 될 거는 그 조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 공부한 주제는 뭐냐면 이제 이 죄송한데 제가 음정을 코멘트 하나만 좀 남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설명 네, 감사히 잘 들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이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는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방식이 제 눈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조표가 도를 결정하는 문제인 거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결국에 예, 있어요. 으뜸은 그리고 네,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 시점에서는 함수들의 합성을 기준으로 군을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행렬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수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행렬의 경우들을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저는 이게 아닌 경우는 아는 게 없고요. 좀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게 제 눈엔 뭘로 보이냐면 집합은 행렬의 모임으로 보이고요. 집합은 행렬의 모임이고 그 행렬을 하나 고르는 거가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조표를 하나 선택하는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표를 하나 고르는 것마다 특정 행렬을 골라서 그 행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미분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공간 위에서 그 포인트에서의 접평면을 잡는 걸로 제 눈에는 보이고, 이게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이걸 어떤 리그룹, 리알제브라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매트릭스들의 모임에다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만족하는 경우를,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그 12음계를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유한집합 안에서 실제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언어여가지고, 제 눈엔 이게 뭘로 보이냐면 수학적인 언어로 이걸 소위 알제브레이크 그룹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요. 그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제 눈에는 그 대상이 지금 알제 어떤 기하학적인 공간으로 보이고, 브레이크라고요? 그 영어 단어만 그냥 말고 언급을 한국어를.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이제 그 전문 어떤 이제 그 수학 쪽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지금 말한 것,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다 뭘로 보이냐면 함수들에다가 합성을 연산으로 주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이게 함수들 중에서 행렬이라는 특별한 함수들을 모은 걸 거라고 저는 사실 상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표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특정 조표들마다 특정 행렬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행렬대로 고르겠다는 걸로 사실은 저는 해석을 하는 걸로 사실은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가 실제로는 공간 위에서 공간의 각 점마다 사실 접평면을 주고 있는 사실은 행위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행렬들의 모임을 그 수학에서는 이걸 알제브레이크 그룹이라고 사실은 부릅니다. 그냥 전문적인 용어를 그냥 호칭을 하는 거고. 근데 그냥 실제는 그냥 행렬들의 모임을 그냥 지칭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쉬운 어떤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뭔지가 전 좀 많이 궁금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걸 이제 행렬 설명을 옛날에 들어봤기 때문에 약간은 좀 그 뭔가 전혀 완전히 낯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12음계라는 어떤 이렇게 유한한 것에서도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 네, 행렬.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상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집합에 대해서도 그 어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정하는 공간의 개념에서 정말로 생각을 하는 게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정확하게 맞아서 저는 이게 어떤 행위로 보이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어떤 조표를 고르는 거 포함해가지고 어떤 이 군이라는 개념에서 이미 설명한 시점에서 실제로 이제 군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특정 공간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눈에는 이게 다 뭘로 보이냐면, 이게 기하학적인 해석이 전에 실체들은 어떤 행렬들에다가 계속 행렬 곱셈을 하고 있는 거가 전부일 거라고 사실 저는 추정을 하고요. 이게 100% 맞을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약간 제 지금 상상하고 있는 방식과 어떤 이제 질문의 어떤 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직문수 2강에서는 제가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문수 2강 노트를 보시면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유도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유도에서 끝나요. 그냥 유도가 되는구나 하고 끝나는데, 그 갈로아랑 아벨의 어떤 그 추상대 수학을 만든 업적의 핵심은 그 근해 공식이 유도됐던 방식이 사실은 군의 대칭성의 논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생뚱맞은 거예요. 뭐 갑자기 군은 어디서 나오면 대칭성은 어디 있다는 거야인데, 지금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도 대칭성을 해석하는 게 저는 이게 그 이런 유사한 어떤 추상화로 사실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갈로아랑 아벨이 한 일이, 그래서 이제 오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군의 대칭성의 입장에서 보면 근해 공식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전체 줄거리를 이제 오늘날 이제 추상대 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날에서 결국엔 이제 어떤 방정식의 대칭성을 그냥 그 이해하는 사실 논리에 사실 지나지 않는 건데, 지금 이제 음악이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들이 지금 어떤 군의 대칭성으로 환원해서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같은 노선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 약간 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직관에선 동의가 되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 어떤 그 샵을 눌렀을 때 그 어떤 우리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어떤 플랫을 눌렀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싫어하는 어떤 음들, 그게 사실 그 약간 보편적일 거라는 걸 호소하시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것들은 불쾌하게 느끼는 면이 있고, 이것들은 조금. 예, 네. 어, 피타고라스가 그 소를 그 화음을 이제 소음을 찾아낼 때 그 진동수에 따라서 그 정수비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잘 어울리는 화음을 찾은 게 그 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그게 보편성에 따라서 그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저를 들으면서 아, 슬프다 하는 사람은 뭐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느끼는 감정은 좀 보편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그 군의 이론을 설명할 때 대칭성을 아름다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그 네올리만 그 도표에서도 봤듯이 계속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12음계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다른 이제 음높이나 음정이나 이런 거 말고도 뭐 박자나 뭐 음을 구성하는 음악을 구성한 요소는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게 수학적으로 좀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배제하고 약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이게 다 공식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상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감상이 들어가 버리면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수학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름다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상상 정도로 일단은 좀 남겨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렇게 또 이제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첨가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평생이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솔은 솔이고 여긴 항상 샵이 붙어야 되고 이제 내추럴이니까 이 임시표가 다시 바뀌고 이런 거에서 한 번도 못 벗어나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날마다 음악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아프지 않으면 음악 공부를 하거든요. 음악 공부를 하는데 한 번도 그 이상의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행렬이나 저번에도 뭐 매트릭스로 표현해 볼 수 있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뭐 토로스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음악을 그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보는 시야를 다르게 해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조표에 따라서 이 조성에 따라서 제가 이제 플룻을 불고 또 이제 어떤 다른 악기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어떤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굉장히 색다른 재미를 제가 요즘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주신 말씀을 이제 또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음악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제 선생님 첨가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네,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다른 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그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포인트는 이제 물론 음악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이게 그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그 보편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발달을 해온 어떤 그 어떤 산물들과 어떤 그 진수들을 어떤 지금 이제 잘 정제된 언어로서 저희가 지금 제가 전 이제 어떤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약간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음악들을 듣고 어떤 느끼는 거 이면에 사실 어떤 수학적인 구조들이 역할을 하느냐라고.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보통 이제 호칭되어지는 어떤 뭐 황금률이니 뭐니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그냥 뻔한 얘기 같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런 거 말고 그 군의 어떤 대칭성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수학적으로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이면에 수학적으로 어떤 대칭성이 자리 잡는 것이냐라고 슬로건상으로 만약 물었다고 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그 각 음악에 대해서 그 이게 어떤 장르 불문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에 대해서 어떤 행렬들의 모임에 대해서 행렬들의 모임에 어떠한 구조들을 보는 것이냐라는 사실 질문에 사실은 해당하고요. 그 왜냐하면 행렬들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2 곱하기 2 행렬을 토대로 해서 지문에서 설명해놨지만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비자명한 구조들이 사실 그 안에 개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게 실제로 오늘 말씀해 주신 어떤 도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그 맥락들을 이제 어떤 그 이미 보편적 어떤 파도 솔레 라미시라는 어떤 형태로 이 방식으로 생각하는 이미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 눈에는 어떤 각 그냥 공간에서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어떤 원점을 계속 바꿔가는 걸로 보는 기하학적인 관점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걸 만족하는 대상을 이제 기하학에서는 리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오늘 그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2음계와 같이 유한한 집합에서 다뤄야 되는 경우들은 보통 이걸 알제브레이크 그룹이라고 불러서 각각이 미분기하랑 대수기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어에 해당하는 예시들이 되는데
그 실제로 수학에서 중요한 업적들이 어떤 거냐면 이 대상들을 정의하고 이 이론들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자명한 구조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찾아내는 것도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인 수학자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수학 한국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한국계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임학이라는 선생님이 가끔 사람들한테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임학이라는 어떤 그 수학자가 한 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예시를 하나 새롭게 찾은 웍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비자명한 대칭성을 만족하는 행렬들의 그룹을 찾은 걸로 어떤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가끔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실제로 천재적인 업적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기대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음악이 사실 얼마나 그 장르가 그 넓고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성을 느끼고 이면에 어떤 수학적인 대칭성이 자리 잡고 이제 군으로 보겠다라는 건 사실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그 어떤 토픽으로 저는 사실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이해가 잘 정립이 되면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감상하는 것과 이해랑 지금 이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제 대칭성이랑 같이 어떤 생각해 볼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측면들이 사실 있는 것 같고 그 이걸 좀 포멀하게 얘기하면 그 어떤 각 범주 간에 카테고리 간에 사실 뭔가 어떤 모종의 대응 관계가 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편하게 그럼 앞으로도 얘기들 계속 대칭성이 왜 전해 주시면. 중요합니까? 예? 대칭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해 공식 그러니까 직문수 2강에서 얘기했던 그 2차 방정식의 어떤 그 단순한 어떤 덧셈과 곱셈을 토대로 해서 소위 완전 제곱을 토대로 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해내고 사실은 직문수에서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그걸 했지만 사실 3차에 대해서 비슷하게 하면 사실 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3차도 비슷하게 하면 되고 4차는 많이 복잡해지는데 역시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할 수가 있다 해서 멈췄던 게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냥 보편적인 정서인데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들을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뭐냐면 근데 5차 이상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5차 이상부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넣어보면 안 되나요? 슈퍼컴퓨터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특정 케이스를 조사한 거에 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유한한 시간에 사는 동안에 뭔가를 얘기를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해 공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없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케이스가 무한계만큼 있으니까 실제로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았냐면 그 근해 공식에서 2차 방정식은 여기서 2라는 숫자에다 핵심을 둬가지고 그럼 원소가 두 개, 뭐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생각하면 그러면 그 원소가 이제 두 개니까 1, 2에서 1, 2로 가는 게 딱 그 소위 항등함수로 가는 게 있겠죠. 1을 1로 보내고 2를 2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는 1을 2로 보내고 2를 1로 이렇게 섞어주면 그 두 개밖에 없죠. 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1대1 대응 함수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 함수 두 개가 어떤 갖고 있는 함수 두 개의 모은 어떤 군의 성질 이게 어떤 소위 말해서 교환이 가능한 군이 되거든요. 원소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개일 때도 성질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원소가 세 개인 이런 1대1 대응 함수들의 어떤 모임을 생각하면 원소가 정확하게 6개가 나오고 원소가 4개인 걸 가지고 생각하면 원소가 24개가 나옵니다. 그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 그래서 이 함수들의 성질을 조사하는 관점에서 원소가 5개가 되는 시점부터 이때는 원소가 120개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함수가 120개가 되는 이유 때문에 그중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함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그 함수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 때문에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가 갈로아랑 아벨이 했던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근해 공식이 어떤 잘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거를 함수들이 어떤 만족해야 되는 모종의 어떤 대칭성을 보려고 하는 걸로 환원한 이 추상적인 관점이 이 오늘날의 어떤 그 추상적인 관점이 가장 어떤 핵심에 해당하는 그 어떤 이제 수학의 코어로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수학 어떤 사실 음악에 대해서 수학이랑 전혀 별개로 설명해 주신 결들에 대해서 이 어떤 추상화의 결에서 좀 어떤 좀 유사하게 보여지는 면들이고 실제로 이 어떤 연구들이 이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수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기하학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사실 많이 안 되어 있겠다 좀 생각을 좀 하는 면도 사실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수학 초보님 해주실 말씀도 있으시면 듣고 다른 분들 말씀 듣고 오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좀 너무 많이 봐주시면 남아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느릴 텐데요. 그 초등학생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제가 예, 제가 설명이 미숙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 그것만 좀 약간 그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애시당초 렉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어차피 어떻게 쌈박하게 잘 가르쳐 줘도 저는 계속 여쭤볼 겁니다. 전 제 관점에서 볼 때까지 사실 물어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타당하게 여겨질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가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하신 거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설명을 못 한 거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하나도 못 드실 거라서. 네, 그 제가 물어볼 겁니다. 네, 그다음 다른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부터 그럼 그냥 한마디 그냥 얹어 보면 제가 그 도표 막 붙이고 그걸 처음 딱 느낀 감정은 그냥 약간 저도 그냥 굳이 수학적인 비율을 찾자면 그냥 뭐 그냥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바꾸는 것만큼 그냥 별로 크게 의미 있지 않은 그냥 이름 바꾸기 정도로 이해를 했고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는 화음과 이제 화음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화성부터가 이제 이 듣기 좋아지는 이거에 뭔가 이면의 어떤 규칙이 대칭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면에서의 일이 그 조성이라면 뭔가 이 공간 전체 때문에 생기는 게 화음이고 이 공간 간의 뭔가 매핑 때문에 생기는 게 화성이고 그냥 좀 헛소리를 좀 하자면 그냥 그런 식의 뭔가 관계를 기하학적인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네, 헛소리 한번 첨언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좀 못 알아듣는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좀 많이 답답했는데요. 일단 그 12인계가 그 12인계가 군을 이루고 거기서 함수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지금 사실 다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합성 그 다이얼을 돌리는 거를 합성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무튼 음을 여러 개 누른다는 게 어떻게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그 기하학적인 관점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 이해를 못했고요. 저평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초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나, 나름 그 어릴 때부터 음악 레슨 같은 거 좀 받아왔었는데 그 으뜸음을 도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관습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리볼디 저도 열심히 연습했었는데 가 보니까 그러셨구나. 반갑네요. 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아, 지금 안 하세요? 그 몇 가지 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걸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 해당하는 집합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오늘 추정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키에 적혀 있는 걸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특정 함수의 모임에다가 연산을 기준으로 군으로 본다고 해야지만 말이 맞거든요. 그 어떤 필요 조건상. 근데 그 군 이론에 알 것 같으면 처음 그 장, 시장삼도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걸 그 연산 T3에 의해서 그 T3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반음을 세 개를 올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 설명을 할것 같으면 그러면 E 플랫 메이저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고 무서워.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S 원소와 T 원소 아니 이쪽 원소 두 개가 T3에 의해서 전체 공간 그러니까 그 3하면 이제 저 고양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진짜요? 귀여운데? 저는 고양이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엄마 차 밑에 지금 고양이 있어 항상 알려줘요. 저 나무 밑에 고양이 있어. 너무 고양이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들 집에 못 놀러 갑니다.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어서 그 두 개를 처음 원소랑 연산에서 변한 원소를 두 원소를 전체 집합 S 그러니까 그 협화음은 전체가 24개인데 그 안에서 각각의 두 화음을 원소로 잡으면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 집합 그 공간을 S로 보고 24개의 그 협함을 전체 공간 S, 그러니까 U로 봐야 되나 S로 봐야 되나 뭐 하여튼 전체 공간으로 보고 그 원소 두 개를 군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등원과 역원을 거기서 어떻게 구해내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까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 음, 네, 그 어렵습니다. 직문수 수학도 다시 이제 보시면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오히려 이제 그 혹시나 이제 나중에 관심이 가시면 조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김단 선생님께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집합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연산은 그러니까 그 함수들의 모임의 경우에는 그 1대1 대응 함수들에 대한 어떤 합성으로 보는 거는 그건 100만 번 맞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실제로 오늘 설명을 들은 제 눈에는 이게 행렬들의 모임이어야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대상이 알제브레이크 그룹이라고 보통 호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키피디아 레벨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이게 어떤 대수기하적인 오브젝트여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스킴 이런 단어들로 불리워요. 그런데 보통 어떤 이 알제브레이크 그룹 스터디는 그 제가 아는 모든 경우들은 실제로 특정 행렬들의 모임을 공부하는 것이 지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각 음악들마다 이 그 각각들의 다른 어떤 이 알제브레이크 그룹들이 있는 걸로 사실은 보여진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도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게 어떤 구인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가장 심플한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어떤 행렬들의 모임을 보고 있는 거냐. 저도 좀 약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 모른다고 하시는 거 당연히 그 타당한 부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혹시 이제 이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채널에서 뭐 하시다가 뭐 불편하시거나 중간에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 같이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듣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당분간 좀 수학 초보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좀 들으면서 좀 당분간 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좀 어떤 이제 해나갔으면 하고 좀 바라고요. 좀 의미 있는 이해로 좀 연결이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